저는 솔직히 이걸 늦게 알아서 후회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겁먹고 주식 다 팔았거든요. 그때 버텼으면 지금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직도 아쉬워요.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1997년 IMF 때 손해보고 주식은 쳐다도 안 보시는 분들. 그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 세대는 주식하면 망한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으니까요. 근데요,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이 바뀌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부자라고 소문난 분들 재산 구성이 달라지고 있대요. 부동산만 고집하던 분들이 슬슬 금융 자산을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만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왜 나만 이렇지 하고 후회하는 분들 분명히 생겨요. 오늘 이 영상에 답이 있어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다음에 뭐가 올지까지 전부 정리해왔어요. 제가 투자 전문가라서 가르쳐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처럼 노후가 걱정되고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최소한 손해는 안 보실 거예요. 먼저 지금 코스피가 왜 6천을 넘었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해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시장의 체력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한국 기업들의 체질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한국 주식은 왜 안 오른다고들 했을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국 할인이라는 뜻인데요. 같은 돈을 버는 기업인데 한국이라는 이유로 주가가 더 낮게 평가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주주한테 안 돌려줬거든요. 곳간에 쌓아만 뒀어요. 배당도 잘 안 주고 주가 올려주는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별로 안 샀어요. 근데 2025년 2월에 중요한 법이 바뀌었어요. 상법이 개정됐는데요. 핵심이 뭐냐면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면 1년 안에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자사주 소각이라고 해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피자를 생각해보세요. 피자 한 판을 8조각으로 나누면 한 조각이 작잖아요. 근데 4조각으로만 나누면 한 조각이 커지죠.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남은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서 2026년 한 해에만 60조 원이 넘는 자사주 소각이 예상된대요. 회사들이 주주한테 60조 원어치 선물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한국이 선진국 규칙을 따르는구나 하는 신호를 받은 거예요. 실제로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보유액이 2025년 말 기준 1,330조 원이래요. 전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대요. 두 번째는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재산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으세요? 아마 부동산이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파트가 재산의 핵심이었죠. 근데 KB금융지주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재미있는 변화가 있더라고요. 부자들의 재산 구성이 달라지고 있대요. 부동산이 54.8%로 여전히 제일 크긴 한데요. 금융자산이 37.1%까지 올라왔대요. 예전엔 부동산의 70% 이상 몰빵하던 분들이 이제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자산을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도 이걸 유도하고 있어요. 배당 소득에 세금 혜택을 주고 ISA라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 가입을 밀어주면서 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이걸 머니무브라고 불러요. 돈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사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땅이 재산이었어요. 우리 세대는 아파트가 재산이 됐고요. 그러면 다음은 뭘까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세 번째는 반도체가 지금 시장을 떠받치고 있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약 40%를 차지해요. 코스피라는 배의 무게중심이 이 두 회사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회사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2025년 대비 60% 이상 올랐대요. 2027년에는 두 회사 합쳐서 37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까요? 요즘 AI,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셨죠? 채팅하면 대답해주는 챗GPT 같은 거요. 이 AI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컴퓨터 창고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메모리 반도체예요. 지금 전 세계 빅테크 회사들이 AI 서버를 짓느라 메모리를 쓸어 담고 있어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생산은 풀가동 중인데 주문은 계속 밀려오는 상황이에요. 만드는 족족 팔려나가고 값도 올려받을 수 있고. 지금 반도체 시장이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2026년 1분기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80에서 90% 오를 거라는 전망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빅테크 회사들 투자 계획을 보면 2027년, 2028년까지는 계속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2025년 4분기 실적을 보니까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가 전년 대비 40에서 60% 증가했대요. 줄이기는커녕 더 늘린 거예요. 전문가들 분석을 종합해보면요. 반도체 이익 상승의 유효기간은 가장 보수적으로 봐도 2027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대요. 중립적으로 보면 2027년 말, 낙관적으로 보면 2028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해요. 6개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금리 기대예요. 지금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에 돈이 더 들어오거든요. 근데 만약 금리를 안 내리거나 오히려 올린다고 하면 시장이 실망해서 빠질 수 있어요. 건강검진으로 비유하면 혈압이에요. 두 번째는 빅테크 투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AI에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회사들이 투자를 줄이겠다고 하면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어요. 건강검진으로 비유하면 심장박동이에요. 세 번째는 메모리 재고예요. 반도체 회사들 창고에 물건이 쌓이기 시작하면 위험 신호예요. 만드는 건 많은데 안 팔린다는 뜻이거든요. 건강검진으로 비유하면 콜레스테롤이에요. 네 번째는 수출이에요.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매달 나오는 수출 통계를 보면 시장이 건강한지 알 수 있어요. 건강검진으로 비유하면 체중이에요. 다섯 번째는 외국인 수급이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느냐 파느냐가 중요해요. 외국인들은 들어올 때는 천천히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한꺼번에 나가거든요. 건강검진으로 비유하면 혈당이에요. 여섯 번째는 변동성 지수예요. 주가가 얼마나 출렁거리느냐예요. 변동성 지수가 갑자기 치솟으면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건강검진으로 비유하면 심박변이도예요. 하나 더 시장은요, 이익의 절대 규모보다 이익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느냐에 더 민감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100 벌고 올해 200 벌면 100% 성장이에요. 근데 내년에 250 벌면 25% 성장이에요.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데 성장 속도는 줄어든 거죠. 시험 점수랑 비슷해요. 1학기에 60점 맞던 아이가 2학기에 90점 맞으면 엄청 칭찬받잖아요. 30점이나 올랐으니까. 근데 다음 학기에 95점 맞으면 겨우 5점 올랐네 하면서 반응이 시큰둥해지죠. 점수는 더 높은데 칭찬은 줄어드는 거예요. 분석 자료들을 보면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이익 성장률이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는 60%가 넘는데요.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는 13% 정도로 둔화된대요. 그래서 2026년 하반기쯤 되면 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 있어요. 겁먹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계시면 마음의 준비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반도체 이후에는 뭐가 올까요? 시장의 큰 손들은 이미 다음 판을 준비하고 있대요. 돈은 사라지지 않아요. 시대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요. 지금 세계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게 크게 세 가지래요. 첫 번째는 방위산업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전 세계가 군비 증강에 나섰어요. 특히 유럽이 심해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물량을 못 댄대요. 그래서 한국 방산업체들한테 주문이 밀려들고 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노르웨이랑 20억 달러 계약을 따냈고 폴란드랑도 대규모 계약을 맺었대요. 캐나다에서는 55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이 진행 중인데 한국이 유력 후보래요. 미국도 한국 조선사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미국 조선업이 약해져서 군함을 제대로 못 만들거든요. 두 번째는 로봇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장에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에요. 올해 초 미국 CES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스스로 학습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였대요.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35%까지 늘려서 최대 주주가 됐고요. 로봇을 만들려면 정밀기계, 배터리, 반도체가 다 필요한데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세 번째는 바이오예요.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법이 추진되고 있대요. 그 빈자리를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채우고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25년에 4조 5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대요. 미국 메릴랜드에 직접 생산시설까지 만들었고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신약 생산을 맡기는 시장에서 한국이 핵심 기지가 되고 있대요. 우리 손주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생각해보세요. 전쟁 위협이 있는 세상에서는 방위산업이 필요해요. 일할 사람이 부족한 세상에서는 로봇이 필요해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세상에서는 바이오가 필요해요. 이게 반도체 다음에 시장을 이끌 산업들이에요. 기억하셔야 할 것. 첫째, 한국 기업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법으로 주주환원을 강제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둘째,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부동산에만 있던 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셋째, 반도체가 지금 시장을 떠받치고 있어요. AI 수요 덕분에 2027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지만 영원히 가지는 않아요. 넷째, 시장 건강을 보여주는 6가지 신호가 있어요. 금리 기대, 빅테크 투자, 메모리 재고, 수출, 외국인 수급, 변동성 지수. 이것들을 가끔씩 체크해보세요. 다섯째, 반도체 다음에는 방산, 로봇, 바이오가 올 수 있어요. 돈은 항상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정보를 공유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고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결국 본인 판단이고 본인 책임이에요. 다만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보를 알고 판단하는 것과 모르고 휩쓸리는 건 완전히 달라요. 흐름을 읽을 줄 알면 적어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 계신 거예요. 시장의 흐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다음 조정이 왔을 때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지킬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이렇게 같이 공부할 내용 가져올게요. 경제 흐름이 바뀔 때마다 정리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우리 같이 현명하게 자산 지키면서 건강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